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 의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이번 이제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사실은 행안부랑 또 경찰청의 이제 해명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까지도 약간 번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인사가 번복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제 인사안이 언론에 나가 버린 게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공방의 여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 관행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지금 한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도 관행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 재가 없이 이렇게 인사안이 나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실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고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임을 묻는 행위를 마치 그 길들이기 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책임을 물어야죠. 네. 예. 그런 지점에서 이거를 흐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걸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경찰 재가도 나지 않은 그러니까 최종 버전이 아닌 인사안을 공개를 했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재가한 최종 버전이 나갈 텐데 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는 사실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인 분이 그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지라고 의혹을 갖고 있지요. 속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단장께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행안부가 경찰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일단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거나 근무했던 누가 이렇게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제가 좀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수석으로 하셨던 분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경우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는 초유의 사태예요. 이런 적은 없었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네. 14만 경찰에 치안감이 30명이 있습니다. 아주 고위직입니다. 시도청장들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시도의 치안, 범죄를 총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위직인데 그런 경우는 있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출장을 가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행안부에 있는 이 관련 담당자한테 대통령실과 잘 협의를 해서 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협의를. 이렇듯이 예전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분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한 협의가 끝나면 통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서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고위직들은. 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간차가 2, 30분이랄지 1시간 날지 몰라도 경찰이 발표를 한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은 사실 형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컨펌이 된 거니까 합의된 상황에서. 아마 그래서 첫 해명 중에 경찰이 관례적으로 했다는 거는 이런 경우들. 이거는 완벽하게 협의가 끝난 상태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이 한 2시간 반, 3시간 만에 번복을 하고 행안부나 경찰은 초안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초안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초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내부망에다가 또 이분들 인사가 보니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상당히 고위직들의 면접까지 해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 경찰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실세 장관이 와 있고 대통령실과 협의가 안 된 안을 자기들 내부망뿐만 아니고 언론에 공표를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문란 얘기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게 초안이었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행안위원들이 의심하는 거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누군가가 협의가 맞춰진 안을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손을 댄 게 아니냐 수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들을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에는 두 분이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간단하게 좀 추가로 좀 네. 여쭤보면은 윤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중대한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제 경찰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 임기 한 달 남았단 말이죠. 좀 네.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좀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겼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집권 초에 집권 초 후반을 떠나서 현직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 얘기하셨을 때는 책임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현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아침에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면서 기자들 얘기할 때 전 처음에 그 속보 떴을 때요. 야당 대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 지금 집권하신 분이에요. 집권해가지고 자기가 임명한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는 경찰과 행안부 장관이 실세라고 하는 측근이라는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결재를 받지 않은 국기문란이다. 저는 민주당 대표가 이거를 요구하면서 수사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아직도 집권을 실감하지 못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두 번째는 이 초유의 사건으로 수많은 수십만의 경찰 가족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성행커나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한 국민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기자들을 상대로 일단 유감이라도 좀 표명을 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자진 사퇴로 가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자진 사퇴를 안 하셔도 어차피 이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책임을 지실 분은 한 달 안에 나올까요? 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한 달 안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냥 원칙대로 그거는 그냥 진행이 돼야 네네네. 되는 거지. 무슨 인위적으로 나가라 안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국기문란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사실 계속 말하자면 청와대가 그 인사안을 마치 제가 해놓고 번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뒤집어 씌우는 방식의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대통령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지금 아무튼 실수든 과오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근데 마치 그거를 청와대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마치 번복한 것처럼 보이는 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다 이건.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비치는 사안을 만들어낸 것 예. 자체에 대한 강한 질타였다 이런.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으니 여야 합의로 이건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야죠.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면 그 또한 밝혀내야죠. 진상조사 착수, 또는 국정 이제 어떤 것이 좀 방식이 좀 맞다라고 좀 보세요? 아니 무엇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국회에서 되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방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부가 이제 그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하고 좀 맞물려서 좀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찰국 설치하는 것,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정 의원 말씀 들어볼까요? 이거는 사실 그 원인이요. 검수완박 법안 그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에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 뜻하고 맞지 않거든요. 과도하게 지금 많은 힘을 경찰에 이제 실어준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경찰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과연 이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도한 힘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통제 부분, 그 민주적 통제, 네. 예,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통제 그 형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단어는 이거는 이렇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맞춰가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취지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다. 뭐 그런 뭐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어쩌면 견제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기자들 물어보면은 뭐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비교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편중 인사하니까 뭐 전임 정부 민변으로 도배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또 이번에도 경찰국 얘기하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검찰국 얘기하는데 그게 비교가 됩니까? 너무 단선적이고 뭐 1차원적 사고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검찰 개혁법안 통과 이후에 과도한 경찰력에 대한 통제나 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에서 저도 근무할 때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사법개혁 특위를 했었죠. 그런 모든 걸 논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형 FBI 중수청을 설치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국 부분은 조금 재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와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1987이라는 영화 알지 않습니까? 네. 박종철 열사가 그렇게 고문으로 치안본부였습니다. 그게 내무부 치안본부입니다. 그런 수많은 경찰이 지금의 경찰이 아닌 독립되지 않은 수사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독재 정권을 하수인처럼 일을 하다가 많은 민주 열사들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청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경찰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경찰청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행안부에다가 다시 경찰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인사와 예산과 모든 조직을 통제하겠다.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 민정수석실을 왜 없앴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통제 않겠다. 경찰, 검찰. 그래서 없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찍어준 국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정말로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본인들의 최측근들을 다 검찰과 경찰 쪽을 통과하는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시켜놓고 이거를 더 직접적 통제를 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정말 이 첨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아니 경찰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그래서 외청을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총장으로 계실 때 검찰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사실 조국 수사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거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이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식물총장 만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왜 빼앗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경찰에 지금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제가 바로 이제 검찰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제 검찰 고위급도 인사를 하다 공적 지휘부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이게 논란이 좀 불거지기도 했단 말이죠. 윤 대통령은 이제 책임 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식물될 수 있나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검찰에서 그 마무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결국 수사권은 거의 다 빼앗기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사를 빨리 해서 수사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검찰총장을 먼저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인사는 계속 늦춰지고, 그러면 수사는 지금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도.
지금 그 지점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단 인사를 먼저 빨리 그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이제 꾸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은 나중에 이제 이제 청문회 대비하면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단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기자들이 식물총장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 식물총장 얘기를 본인이 하신 얘기예요. 다 기억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도 9월인가요? 10월에 그 국회에서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막 세게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인사권도 없는 내가 식물총장 아닙니까? 뭐 그런 뉘앙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지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총장 없이 이렇게 고위직 인사를 계속 검찰 정기 인사까지 계속 하는지 정말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식물총장 얘기했던 이런 레로람불로 비칠 수밖에 없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좀 전에 뭐 시간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국세청장도 들어가요. 근데 국세청장 이번에 청문회도 않고 임명해버렸어요. 진작에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됐으면은 제대로 지난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청문회 없다고 강행 임명했을 시간은 제가 볼 때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 뭐 성앵커도 계시니까 저도 뭐 언론인 생활을 했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 연합뉴스 TV에 보도국이 있어요. 근데 상무가 사장한테 신임 받는다고 그 중요한 보도국장을 임명을 않고 부국장 다 임명하고 주요 부장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임명해버렸어요. 그리고 편집 보도국장 뽑아놨습니다. 그 보도국장 말을 주요 간부들이 듣겠습니까? 인사권도 없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게 견제와 균형이 특히 권력기관들은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은 아주 안 좋은 결과로 갈 길 갑니다. 네. 근데 모두 특수통. 뭐 어디 보도 보니까 검사장 10분 중에 7분이 어떤 식이든지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수통들, 특수부 검사만 임명을 해버리면은 저 무소불위의 검찰이 견제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서두르면서 제대로 안 밟고 자기가 검찰총장 하면서 식물총장이라고 그 토로하셨던 분이 지금 완전히 검찰총장 새로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셨기 때문에요. 웬만한 검사들하고는 다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없는 사람 찾기가 아마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판의 대목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대통령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민들이 이미 그거는 그 허용을 해준 좀 양해를 다 해준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자업자득이라니까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반발 내지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국민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하면 수사를 지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아무튼 검찰에 갖고 있는 수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리 검찰총장 해가지고 청문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그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또 발목 잡기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검찰총장 때문에 인사를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그 고민 끝에 지금 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정 의원님하고 제가 뭐 갈등하자는 건 아닌데 근데 검찰총장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뽑았지 않습니까? 많은 검사들 자기하고 친한 검사만 다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임명할 거면은 검찰총장 뽑았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인사청문회를 겁내서 한 거는 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좋은 정말 민주당이 반대할 수 없는 좋은 실력과 인품과 도덕성 갖춘 분을 청문회에 내보내면 그걸 누가 발목 잡는 거 아닙니다.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가결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추경도 민주당이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
좀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선뜻 와닿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 상황 한 번씩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정 의원께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또다시 이준석 대표랑 그 배현진 이제 최고위원이 약간은 좀 손 이렇게 물이 뿌리치는 이런 모습 또 포착이 됐습니다. 언론이 지금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뿌리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거 당 대표에 대한 부적절한 반기다 자리에 계셨잖아요, 사실 저 자리에. 근데 비공개 뭐 회의에서 또 입씨름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건전한 어떤 그런 신경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해서 예,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래요. 죄송하니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정말 이 자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여쭤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일단은 그 공개석상에서는 그 국민들을 의식하고 좀 조심해야죠.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두 분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비공개 때 이제 토론을 좀 심하게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공개니까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때는 뭐 그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개 때는 그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그 당선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단장께는 이제 민주당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지금 워크숍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이제 뭐 관련해서 당권 도전에 관련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매일 지금 나오시는 그 패널 분께 꼭 이걸 여쭤보는데 도전하겠습니까? 저도 국민의힘 상황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서로 마찬가지로 난처한 질문을 좀 드려야 바꿔서 될 것 같고. 대답을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뭐 저기 이재명 의원이 오늘 의원 연찬회에서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입장은 저는 밝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저기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뭐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큰 책임은 뭐 나에게 있다 하면서 출마 관련돼서는 낮은 자세로 의원들 아마 이게 분별 토론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주 예전에 워크숍 취재해 보면은 거기에서 이재명 의원도 여러 뭐 또 워낙에 유력하신 분이고 대선 후보까지 했으니까 의원님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의원들 많이 보고 실제로 낮은 자세를 경청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좀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였나요? 그제는 전해철 의원 네. 뭐 이게 출마가 유력시 됐었죠.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불출마하면서 이제 주변수도 그렇고 뭐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좀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출마를 할지 말지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본인이 나중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당원의 한 70% 지지자의 70%들이 이재명 의원 보러 당권을 잡아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의원이 많은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죠. 아직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근데 내가 안 나오니까 당신도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뭐 저는 뭐 이렇게 호소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